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신임 사장에 내정됐습니다. 다음 달 5일 임시주총을 통해 확정되는데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찰이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에 대해 조치가 미흡했던 경찰관 5명 가운데 2명만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괴롭힘 피해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취업 규칙을 얼마나 바꿨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총리실의 구체적인 검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윤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신임 사장에 내정됐습니다. 다음 달 5일 임시주총을 통해 확정되는데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안윤호 카이 사장 내정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을 시작해 이명박 정부 때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지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3월부터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했습니다. 2017년 방산비리 혐의로 하성룡 사장이 물러날 당시 유력한 사장 후보군에 오를 정도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중요한 자리에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으면서도 경제부처 정통 관료 출신으로 능력을 두루 인정받았다는 점도 발탁의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산업정책, 또 수출 이런 쪽에 집중해서 살아오신 분이고요. 해외 수주, 또 기술 개발 이런 측면에서 아주 적절한 인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김조원 사장과 마찬가지로 항공우주 분야와 방산 분야 경력이 없어 중요한 기로에 있는 전투기 사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얼마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장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 사업에서도 지분 20%를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지금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도 근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경직된 기업 문화를 바꿔 소통을 늘리며 불편했던 노조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는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안 내정자는 다음 달 5일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 선임건이 의결되면 곧바로 취임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지난 4월 23명의 사상자를 냈던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때 진주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당시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18살 최 모양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고 안인득이 따라와 계속 배를 누릅니다. 큰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최양은 아랫집 안인득 때문에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집 앞에 인분을 뿌려 4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해준 건 CCTV를 설치하라는 조언뿐이었습니다. 최양은 결국 안인득 손에 살해됐고 큰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변보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보고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해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안인득을 어떻게 해달라고 신고한 건 올해에만 7차례. 경찰은 그러나 번번이 계도 후 현장 종결 처리했고 3월엔 안인득이 호프집에서 망치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는데도 풀어졌습니다. 결국 안인득은 4월 17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사상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자 경남경찰청은 진상 파악에 나섰고 오늘 징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 15명 중에서 5명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는데 3명은 징계도 아닌 경고 처분, 2명도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안인득 사건 피해 가족들은 경찰의 이번 조치가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처벌을 갖고 사람이 몇 명을 다쳤는데 5명이 죽고 5명이 죽었어. 근데 얘는 솜방망이도 아니고 이거는 면봉도 안 돼요, 이거는.
경찰들 그 이유로 안 믿어요. 그냥 방사하는 것밖에 안 되지. 이의제기를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찰 과정에서 경남경찰청장은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관을 중징계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고생물학 연구자 50여 명이 진주 정촌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를 현지 보존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고생물학회 회원 50여 명은 연명으로 낸 성명에서 문화재청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화석 산지를 이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주시와 경상남도는 공룡 발자국 화석의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화석 산지가 원형 보존되면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세계적인 지질 유산을 보유한 진주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현지 보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민행동이 시내버스 증차 계획을 철회할 것을 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진주시민행동은 오늘 진주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진주시가 국토부의 도시형 교통 모델 사업에 선정됐다는 것을 명분으로 버스 25대를 증차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여러 부작용과 문제를 야기할 증차 계획을 철회하고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개편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경남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전히 괴롭힘 피해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 시행의 실효성이 의심되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취업 규칙을 얼마나 바꿨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차호 기자입니다. 김해시의 한 자동차 제조업체.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화장실을 갈 때마다 보고를 하라고 했다가 관할지청에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뜨겁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냥 나오면 머리 푹 숙이고 자기자기 뛰어가기 바쁩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부산시의 한 제조업체에선 직장 상사 A씨가 비정규직 여성들을 상대로 기가 필요하다면서 손을 잡는 등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지난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 시행 한 달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모두 379건. 이 가운데 경남은 23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면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면 예방과 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을 취업 규칙에 담아야 하는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등 소규모 업체들의 규칙 개정 속도가 더디다는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초 관련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2곳만 취업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업체들이 취업 규칙을 바꿨는지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가지고 개정을 하는 게 맞는데 사업장이 워낙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걸 체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노동인권단체들은 전수조사와 함께 규칙을 바꾸지 않은 회사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더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직장인들이 여전히 재보호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자기 직장을 바꾸는데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취업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경남 지역 업체는 모두 1,300여 곳. 관리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직장인들이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총리실의 구체적인 검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검증위원회 구상과 이 대상을 처음으로 관련 지자체에 설명했는데 이르면 올해 말쯤 결과가 나올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소음과 안전성,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경남, 부산, 울산의 문제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해왔던 국토교통부. 끝없는 갈등 양상 끝에 결국 총리실이 총대를 맸습니다.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칭 검증위원회를 통해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총리실은 중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4개 분과 20명 내외의 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경부울이 제기한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증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위원 구성 등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울경과 국토교통부가 총리실 검증에 합의한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면서 앞으로 관련 절차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설명의 내용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부울경 입장을 정해되면은 총리실에 전달을 앞으로 계속 실무적으로는 회의를 계속 개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데다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무게를 둔 경부울과 김해 신공항 보완을 주장하는 대구 경북간 갈등도 검증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랜 갈등 끝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김해 신공항 문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영남권의 이목이 총리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재원 사천시 부시장이 서부 경남 지자체들이 공동 운영하는 광역 시티투어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최 부시장은 사천시가 지난해 사천과 진주, 하동 등의 관광지를 돌아보는 시티투어를 시작했지만 예산과 실적 부족, 여론 악화 등으로 올해부터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상남도와 지자체들이 서부 경남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토주택공사 LH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진주 옥봉 지역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에 시상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모두 39건의 접수 작품 가운데 최우상에는 박아련, 김소영, 김동욱 씨가 출품한 옥봉 재밌게 걷기와 박지은, 강혜영 씨가 출품한 봄춘 프로젝트가 선정된 것을 비롯해 6건의 수상작이 나왔습니다. LH는 선정작들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실제 진주옥봉 샛들마을 사업에 적용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발동한 계엄령 때 대통령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시민들이 재심을 통해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3부는 유언비어를 금지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 박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72년 10월 비상계엄 선포 후 내려진 계엄포고령은 헌법과 법률 위반의 무효다. 무효인 계엄포고에 근거한 공소사실은 더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거제 관광 모노레일 상행선에서 차량이 고장으로 정차한 뒤 밀려 내려가면서 뒤따라오던 모노레일 차량 2대와 3중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노레일 타고 있던 승객 1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센서가 오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에도 거제 관광 모노레일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과 추돌해 8명이 다쳤습니다. 남해경찰서가 어제 오후 5시쯤 남해군 이동면 한 선착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하동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치매 안심센터가 만 55살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밴드형 뇌파 측정만으로 치매 위험금을 선별할 수 있는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10년이나 15년 후에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해 운동과 식생활 개선, 인지 강화 능력 등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뇌파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가량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사천시 치매 안심센터에 예약하면 됩니다. 지리산 공기를 캔에 담아 판매하는 하동 바이털리트 에어가 서울 홍익대 인근 성수역 부근에 청정 공기 카페 공휴를 만들었습니다. 공휴 카페에서는 커피와 하동 녹차 음료 외에 지리산 공기캔 지리 에어와 하동 녹차 연구소가 개발한 마스크팩, 폼 클렌징, 로션 등 미용 제품을 전시 판매합니다.
한국남동발전이 경남 지역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특강을 열고 공공기관 채용 공고 분석에서부터 국가직무 능력 표준에 따른 자기소개서 문항별 분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서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특강 참여자가 온라인을 통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첨삭 피드백과 함께 다음 달에는 모의 면접 클리닉에 참석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한국도로공사는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당장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8일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한국도로공사는 이 나라에 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정부와 공사는 무늬만 정규직인 꼼수 자회사를 만들 게 아니라 법대로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와 농협은행은 오늘 도청에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대상을 확대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기존 막내가 만 13세 이하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만 19세 미만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대상이 확대돼 혜택을 보는 다자녀 가정은 3만 8천여 가구에서 22만 5천여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